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네, 이번 시간 오늘은 문과대학과 사범대학 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한 분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손예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어중문학과 재학 중인 조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재학 중인 유은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인문계열을 대표하는 문과대학과 사범대학에 대해서 생활기록부를 저희가 파헤쳐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일단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 입학하신 거 맞으시죠? 네. 예, 그럼 학생기록부가 되게 알차게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공통질문부터 좀 한 번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부를 일단 그 개인 인적사항 다음에 나오는 게 뭐 희망 진로 활동 사항이잖아요. 이게 뭐 일치되지 않으면은 1, 2, 3학년 동안 뭐 불이익을 받는다던가 이런 고등학생들이 많은 좀 궁금증이 있는데 이게 일관되지 않으면은 뭐 감점 요소가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경험상 뭐 어떻게 뭐 판단하시는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는 감점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진로를 찾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점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저 같은 경우에도 네네. 감점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어. 하는데 왜냐하면 고교 생활 중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서 네. 진로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학사정관 분들이 저희 생기부를 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생기부 속에 자신의 진로가 변화한 과정을 담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해람 학생. 저도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 바뀌었다는 진로에 대한 내용들을 면접에 대해서나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을 한다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학생부 파헤쳐 보기니까 각자 그 교육학과시죠? 예. 어떤 진로 활동인지 그거 공개 가능한가요? 1학년 때부터 1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네네. 저는 1학년 때 체육교사를 꿈꿨고 2학년 때는 교육행정과 3학년 때는 교육학연구원을 꿈꿨습니다. 네. 저는 1학년 때는 비행기 승무원, 그리고 2, 3학년 때는 중국 관광 전문가로 진로를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언론인이었고 네. 2학년 때는 방송 PD, 3학년 때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역사 프로그램 PD를 꿈꿨습니다. 아예 바뀐 것도 있고 이게 구체화된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평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고등학생이니까 뭐 18살, 19살에 모든 꿈들이 막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크게 감점 요소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진로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어떤 활동이나 탐구가 필요할지 좀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우선 저부터 네. 말씀드리자면 저는 독서 활동이나 그리고 동아리 활동들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은 짜여진 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부원들끼리 같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세민 학생. 저는 어떤 활동이든 다양한 활동이나 탐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활동에서든 자기가 흥미로운 분야를 찾는다면 그 분야와 자신의 진로를 접목시켜서 또 새로운 활동을 함으로써 심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예람 학생. 저는 이제 과목별 이제 비교과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진로와 연관시키게 된다면 이제 조금 더 진로를 구체화시킴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 다른 내용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것 중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하나 골라서 자기 진로를 구체화시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공통질문 두 번째 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출결 관련된 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저희 쪽으로도 질문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1, 2학년 때 다 개근이었는데 3학년 때 지각이나 뭐 질병 뭐 이런 지각이 있다. 이거 어떻게 평가되는지 되게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질병 지각이나 뭐 결석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좀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설명만 가능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3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질병으로 이제 지각하고 결석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유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경험담 같은 거 있나요? 경험담은 없지만 저도 그
질병이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상관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저도 경험은 없는데 이게 이제 질병지각과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요소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면접에서 질문 정도로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에서 다 면접 겪으셨는데 그런 질문 나온 적 있어요? 뭐 경험이 없으시니까.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하니까 이게 소명만 잘 되면 논리적으로 이유가 합당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편이시네요. 네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세 번째 공통 질문. 이것도 저도 되게 궁금한데 리더십 관련해 가지고 학급 임원 말고 뭐 회장이나 부회장 말고 리더십을 보여줄 방법. 그러니까 반에서 딱 2명 아니면은 정말 딱 그 학생으로 봤을 때 리더십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리더십이 있는데 회장, 부회장이 아닐 경우에 또는 학생회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입에 리더십 관련돼서 좀 불이익을 받지 않나? 뭐 이런 걱정하는 친구들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순서 좀 바꿔볼까요? 네. 이번에? 네. 손예랑 학생부터. 저는 임원 말고도 다른 걸로도 리더십을 충분히 많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제가 이제 세계사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직접 수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할 수 있었고 제가 그 속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역사에 대해서 지루해하니까 조금 더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어서 다양한 이제 그림 자료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활용하면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리더십 쪽으로 앞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주고자 했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어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리더십을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세계사 수업을 친구들 앞에서 하신 거예요? 네. 몇 분 정도 하시나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 아니더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찾아서 진행하면 충분히 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조세민 학생은? 저는 동아리를 창설하거나 또 동아리 부장을 한다거나 또 사소하게는 조별 활동에서 조장을 맡는 등의 이런 활동에서도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나왔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하신 편인가요? 네, 저는 동아리를 새로 창설해서 부원들을 모집하고 그것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또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책임감이나 협동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충분하다면 이러한 리더십에서 부족한 면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채 학생은 어때요? 저도 세민 학생과 똑같이 이제 모든 수업에서도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 그리고 이제 급식 줄 세우기나 그냥 분리수거 같은 그런 활동에서도 리더십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학급 임원을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이렇게 세 분 모셔놓고 이렇게 질의응답 하니까 너무 좋은 3가지 유형의 답들이 좋은 케이스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학생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공통질문 4번째 거 성적 관련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없는 과목이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좀 불이익이 있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뭐 예전부터 입학사정관 전형 하면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것만 높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말고는 제가 성적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친구들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경험담 있나요? 일단은 뭐 사학과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나 이런 거가 좀 낮았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다들? 저는 수학 성적이 낮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학과와 관련 없는 과목의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성실성 면에서나 네, 뭐 이런 맞아요. 것 중에서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수학 성적이 유독 낮아가지고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학 멘토링 활동을 하거나 함으로써 이제 3학년 때 성적을 올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좀 사학과랑은 아예 그냥 뭐 관련이 이렇게 크게는 있지 않은 수학도 약간 성실도 측면에서는 약간 낮게 그걸 좀 우려해서 좀 노력을 네.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조세민 학생은 어떤 그런 경험이 있나요? 어, 어떻게 보세요? 낮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감점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중어중문학과로의 진학을 희망하면서 실제로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취약했는데요. 이러한 분야에서 제가 약한 만큼 저는 어문 계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중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더욱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윤치 학생은 어떠세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저는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관심 분야가 아닌 과목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 분야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인 성적은 비슷하게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약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뭔가 그 편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등급이 어떤 거는 다 관련 분야는 뭐 1, 2등급, 2, 3등급, 3등급까지 나오는데 갑자기 8, 9등급이 막 보이면은 진로랑 아무 상관이 없는 과목이라 할지라도 정말 성실도 측면에서 얘는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겠구나라는 대학에 와서도 네네. 약간 그런 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고요. 공통질문 5번째 들어갑니다. 봉사활동 관련된 질문인데요. 봉사활동을 한 기관에서 꾸준히 진행했는데 뭐 어떤 봉사활동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봉사활동이 일단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영향을 끼치는지부터 해서 뭐 한 기관에서 계속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후배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으세요? 봉사활동 관련해서는? 유은채 학생부터 할까요? 네, 저는 교육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1, 2, 3학년 꾸준히 아동지역센터에서 교육 봉사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그 한 기관에서 꾸준히 하면은 꾸준함 그리고 성실함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기관에서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자신의 진로, 전공과 연관된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 더욱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민 학생. 저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를 영어로 번역해서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는 전래동화 번역 봉사를 꾸준히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제가 외국어에 관심이 있다는 면모를 보여줄 수도 있고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문 계열이시니까 그런 네네. 것들이 좀 의미 있으셨겠네요. 네. 저는 봉사활동을 전공과 약간 다른 쪽에서 이제 도서관 정리하는 그런 사서 역할, 보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네네. 제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책을 아무데나 꽂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제가 제자리에 찾아놓는다거나 아니면 또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더 독서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공과 관련이 막 있지 않아도 도움이 자기한테 된다면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전공이랑 항상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이 진로를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활동이 전공이랑 연관이 없으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더 가산점을 받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세 분 얘기 들어보면은 그거는 엮어나가는 그 수험생의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예 없어도 그냥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성해서 엮어나가면 면접 답변을 통해서 좋은 그 활동으로 이렇게 딱 각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다음으로 봉사활동이랑 같이 이제 그 짝꿍으로 궁금해하는 독서 관련된 질문이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독서 활동 중에 이제 전공과 관련 또 나오네요. 전공과 관련된 독서가 많이 뭐 없다거나 또 되게 많이 있는데 전공 관련된 도서가 뭐 없으면은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불리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들 독서와 관련돼서 이게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조세민 학생부터 먼저 할까요? 저는 전공과 관련된 도서가 아예 없다면 불이익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전공에 관련한 관심도를 더욱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거나 또 심화 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독서 활동 후에 심화 활동을 한 것을 기재했기 때문에 독서 활동에서는 자신의 전공에 관련한 독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철 학생은 어떠세요? 저도 전공과 관련된 독서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독서 활동을 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그 전공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예람 학생은? 네, 저도 은채 멘토님과 같이 네. 이제 독서 활동이 아무래도 자신의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제 관심도 같은 것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관심도 측면에서 세 분 다 전공과 관련된 독서 활동은 좀 있는 것이 좀 아무래도 도움이 더 되지 않겠느냐라는
맥락이시고 혹시 면접에서 독서 관련된 질문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면접 때? 저는 어. 동국대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는 제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독서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배웠냐, 느꼈냐 이런 것을 질문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공 관련 독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견문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독서 활동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봉사활동에 대한 질문 나온 거 있으세요? 지원하셨을 때? 그런 거는 혹시 있나요? 없으셨군요. 네. 네. 안타깝습니다. 봉사활동 관련 안타깝게 없는데,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7번째 드릴게요. 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던 그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 친구들 보면 되게 의미 있는 기억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둔 시점에서 학교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들이나 이런 어떤 추억이 남는 부분이 있는지 후배 수험생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윤채 학생부터 할까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이제 3학년 때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전부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은 학생들과 교사 다 처음이다 보니까 수업 방식 측면에서 좀 더 원활하지 않은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나눠드리고 뭐가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서로에게 직접 이렇게 전달해 드린 경험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좀 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비대면 수업에서 원활한 수업 방식이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좋은 기억이 가장 남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네. 우리가 지금 마스크 벗고 해서 좀 잊고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었죠. 코로나 관련된 거. 예, 다음 조재민 학생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 대만 자매교 학생들이 놀러 와서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를 진행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 중국어를 배우는 과정이어서, 물론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중국어를 배우는 과정이어서 배운 것들을 총동원해서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우리나라 명소들을 방문하면서 추억을 쌓았고, 이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외국인과 소통하는 것에 더욱 관심이 생겼던 활동이었습니다. 용기도 많이 생겼겠네요. 외국인을 대하는 그런 데 자세히 있어서. 전 아직도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저한테 말 시킬까봐 되게 두려운데, 예. 어떠세요? 손예람 학생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제 공간혁신 프로그램이라고 학교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꿈꾸는 공간을 이제 학교의 복도 공간에 직접 만드는 건데, 저는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계획을 하는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3학년 때 직접 실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사존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역사 연표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두는 그런 복도 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3학년 때 직접 TF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 모교에 가보면 역사존이 실제로 있거든요. 이처럼 이제 학교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희 학교처럼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먼저 한번 나서서 열심히 리더십 있게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람 학생이 만든 그 역사존이 지금도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예람 학생이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손예람 존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없나요? 그거는 없는데 어. 이제 같이 활동한 이제 학생 TF팀이랑 아니면 교사 TF팀에 대해서 그 명단에 있는 그 명표가 직접 학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들 하나씩 떠올려 주시니까, 예, 학생들이 또 빨리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언니나 누나들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각 전공별로 특색 있는 질문들을 좀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